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역시나 세 가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최민희, 김용.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고, 요즘 지구촌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폭염, 가뭄, 산불, 지진 등등 이 천재지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의는 아니죠. 이번 8월 한 달이 아니죠. 이 8월 중에 겪은 이 폭염과 가뭄과 이 폭우. 자, 이런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소방청, 이 소방 공무원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대 상황에 또 우리 현실에 직면하는 그 여러 가지 이 재난 문제에 가장 시급하게 움직여야 될 이 조직 개편이 이 소방청, 이 소방본부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방청이 행안부 이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국가 독립기관으로 이 소방청을 국가 재난부 그런 식으로 승격시켜서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 중에 어떤 국민의 이 재난 가운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소방 공무원인데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 처우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은 시정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독립부처가 아니고 행안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그 예산 받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돈 뿌리고 엉터리 정책으로 세금 낭비하는 그런 부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예산을 세금을 잘 쓰는 부처가 어디겠어요? 바로 소방청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가 겪은 이 재난급 폭염과 가뭄과 폭우 속에서 국가가 정말 미래 전략으로 국가 재난을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독립기관으로 국가재난부를 새롭게 확대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고 똥볼차기 하는 그런 부처는 다 가감히 조직을 축소해야 돼요. 예를 들면 통일부가 그래요. 통일부. 거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아사히 통일부를 외교부 또는
행안부 한 그런 산하기관으로 축소 개편하고 이런 소방청 같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런 부처는 더 확대해서 개편시켜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국회의원들이고 또 대통령 아닙니까? 좀 이런 일에 좀 제대로 좀 나서길 정말 바랍니다. 엉뚱한 일들 벌이지 말고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그런 엉뚱한 법안 개정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법 개정으로 이 소방청을 국가 재난부로 승격시키는 그런 법 개정을 서두르십시오. 말만 국민을 위한다고 떠버리지 말고. 자, 이런 국가 조직과 관련해서 이 개헌이 필요한 이 대통령 임기, 이 4년 중임제 필요한 시대 정신이고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발언이다. 또 야권 분열 획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할 건 해야 돼요. 할 건 하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올바로 견제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4년 중임제 개헌 자기부터 해당되는 거 아니다 하고 국민 앞에 천명하세요. 그러면 야권에서 이 개헌에 동의 안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면은. 아울러 이 사법 리스크 문제도 내 임기 후에는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국민 앞에 약속을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야권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민주당이나 뭐 국힘은 말할 것도 없이 그저 자기들의 어떤 정치 논리,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그냥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그저 정쟁으로 일삼는 그런 망나니 짓을 그만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로 새롭게 한 발 다가서는 그런 시대 정신을 맞이하십시오. 지금 그럴 때예요. 저는 그것과 아울러서 국가 이 권력기관 중에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이런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 국가 권력기관의 이 개편도 필요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 제도를 개헌해야 돼요. 그래서 빨간 깃발만 꽂히는 경상민국, 파란 깃발만 꽂히는 전라민국, 이 독점적 지역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치를 보고 제대로 올바로 이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이아몬드 밥그릇을
깨버리는 작업이 이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이 선거구 제도를 개헌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하면 안 돼요. 이런 선거구 개편도 동시에 또한 국가 권력 개편도 함께 논의되는 그런 개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내년에 선거가 없으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 사회 현상으로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 지금 극장가에 뭐 선풍을 일으키는 오디세이 이 영화 뭐 재밌게 보았다는 평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평도 있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요, 이 상업주의 자본주의의 이 논리가 이 오디세이에 녹아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영화의 제작비가 2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12억 9천만 달러가 이 돌파됐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500만 관객을 지금 넘어섰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뭐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 있고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봤고 앞으로도 보지 않을 건데, 문제는 저는 이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유튜브 상에서 많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작진에서 뭔가 초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광고성 홍보 전략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막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디세이가 어떻고 뭐 이 오디세이를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참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그 오디세이 영화 한 편에 대해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그 광고성 홍보를 마구마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그 어떤 광고성 홍보 전략이 제대로 먹히니까 우리나라에서도 500만 관객이 돌파되고 이 지구촌 전체 수익이 12억 9천만 달러가 넘어섰다는 막대한 그 이익을 보고 있는 이 영화의 어떤 속내를 보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왜냐? 그 영화가 유명하고 인기 있고 재미있는 거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화가 훌륭하다, 훌륭한 명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저는 도리어 우리나라의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 그런 영화 중에 훌륭한 영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유명하고 재미있고 인기 있는 그런 관점으로 영화를 평가하다 보니까 진짜 훌륭한 영화는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어떤 사회 현상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사조가 유명하고 인기 있고 재밌는 것에 몰입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역기능의 그런 사회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그 유명과 인기와 재미를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일탈된
뭔가 탐욕성이 그런 사회 인식 속에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사회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스펙트럼 넓게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훌륭함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의 우리의 어떤 인생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